안녕하세요.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거죠. 이유택의 청년희망. 오늘 시간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외부 3탄. 성과는 외부에서 나온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성과는 외부에서 나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성과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어떤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수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특별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아서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은행 이자로만 발생하는 그런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개인인 경우에 모든 어떤 금융적인 이익 발생은 외부에서 나오고요. 또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평판 이런 것들 다 외부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의 성과는 대부분 외부에서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기업의 경우는 더하죠. 기업 내부의 모든 활동들은 대부분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사람을 하이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어떤 계획을 실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든 자원이 분배돼야 되고 특히 금융적인 자원이 분배돼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모두 코스트이기 때문에 기업은 외부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수익은 외부에서 창출되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고객이 내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고객은 외부에 있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성과는 외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쏟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과는 외부에서 나온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외부의 범위가 참 궁금한데 외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환경은 외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근데 이제 외부라고 할 때는 주로 저희가 활동하는 범위, 우리 지역 아니면 내 마켓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또 바쁘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생각들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작은 범위에서의 외부에서는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있고요, 또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생태계와 범위 안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벗어나서 외부의 범위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난 한 50년간의 산업의 큰 변화들을 이끈 그런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자기가 속했던 그 산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많은 혁신들이 다른 외부의 어떤 자기가 속했던 범위 밖의 어떤 범위로부터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도 여러분들이 너무 협소하게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를 치면서 생각하지 말고 그 범위를 좀 벗어난 넓은 외부 환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운더리를 정하지 말라는 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제 자신이 싸우면 안 될 어떤 벽을 두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넓은 범위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꼭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외부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 해외에 가보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또 해외에 가볼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외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고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외부의 정보들을 수집하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루틴하게 시간 날 때 그냥 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의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또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경험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5년 미국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이제 30세가 다 거의 다 돼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건너갔기 때문에 영어를 25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그렇지만 그 현지인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겠죠. 현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거나 그곳에서 공공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말을 잘할 수가 있죠. 근데 한국말을 잘하면서도 영어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외국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외국과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영어를 가지고 제가 주재하는 회의들 그리고 또 제가 리드하는 프로젝트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현지인들과 또 현재 사시는 분들과 그럴 때 가졌던 자신감과 제가 여기에 와서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지역에 계신 분들과 제가 회의를 리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영어를 잘해서 뿐만이 아니고 영어는 하나의 이제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 도구를 활용하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하잖아요. 그것에 더해서 그동안 쌓였던 날러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굉장히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활동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기회를 찾고 또 지구 반대쪽이라는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부 환경이라는 범위를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 또 역량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고 또 자기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정말 무한정한 그런 외부가 있다는 요즘 안트프로녀 중에서는 우리가 엉뚱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개인 기업의 차원에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꿈들을 꿀 정도로 범위를 넓혀보는 그런 것도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그 교수님의 그 25년 그 경험이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구현되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경험이든지 이거는 사실 제가 새롭게 겪는 경험들은 제가 갖고 있던 벽을 허무는 그런 경험이라는 메시지가 돼서 크게 와닿네요. 자꾸 외부의 어떤 벽을 무너뜨리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으로 잘 이해됐네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